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시 37분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월요일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오늘 장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더 많은 종목 이야기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번호가 지금 나가기 전에 남북 평창 실무회담 17일 개최 합의됐다라는 지금 또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이나 속보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하시고자 하는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좀 더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원 종목 있다라고 지점 연락이 오면 지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래소 쪽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거래소는 현재 2,500선은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강보 합권에서 더 이상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5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5.78포인트 상승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511포인트 그리고 한 11시경에 2,4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500선에서 턱걸이하면서 움직이곤 있는데 일단 힘이 그렇게 강해 보이진 못하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봐야 될 텐데요. 오늘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하는데 매수 물량 보시다시피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매수 물량, 외국인의 매수 물량 전 시간대 30분 전보다도 지금 더 줄어서 기관은 72억 원, 외국인은 145억 원만을 순매수합니다. 개인은 563억 원 정도 순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87포인트, 여전히 890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865포인트대부터 우상향 꾸준히 하면서 890포인트대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도 890 근처인 887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을 받고 수급 주체 만나봐야 될 텐데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만이 나 홀로 매수하는데 매수 강도가 좀 강합니다. 1,422억 원 사고 있습니다. 기관 개인 파는데 기관은 663억 원, 개인은 469억 원 지금 순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잡힙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약세인데요. 1,061원 70전에 거래가 되면서 하락세는 유지가 되면서 원화 강세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 종목들 먼저 흐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증권주, 가상화폐 관련주,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가스공사까지 5종목입니다. 셀트리온 관련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불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도대체 몇 퍼센트가 오르냐라고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상승폭이 조금 줄어든 게 이 정도입니다. 2.11%, 4.46%, 22.35%. 특히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11만 원대까지 터치를 한 뒤에 지금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상승폭이 조금 줄어든 정도가 15만 4,700원대입니다. 일단 이 세 종목이 시총 5위 안에 모두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1위, 2위, 5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이 이만큼 올라주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폭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고, 이를 비롯해서 바이오 제약주들의 상승이 지금 견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증권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880 지금 돌파를 했고요. 890선까지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대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증권주 일제히 상승 흐름 오늘도 가져갑니다. 특히나 유안타증권의 오늘 흐름이 9%가 넘게 급등하면서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 가상화폐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상화폐 관련주 여러 가지 거래소 폐쇄 방침까지 법무부에서 나오면서 지금 급락하고 한가 가는 종목들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약간은 오락가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부처 간의 이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율하겠다.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 조율을 거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큰 기조는 정부에서 투기를 막음으로써 국민들의 여러 가지 권익을 증진하겠다, 재산을 보호하겠다라는 측면은 여전하지만 폐쇄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한 걸음 물러난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상화폐 관련주들 오늘 다시금 힘을 내면서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대장주로 알려져 있는 비덴
이노벤트, SCI 평가정, 온미텔 뭐 이런 종목들은 23%, 24%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들 잘 달리고 있고요. 윗꼬리 달고 사실 좀 많이 빠져내려왔습니다. 44만 3천 원에서 지금 42만 원 아래로 떨어져 있는데 바이오주들의 선전 그리고 추가 공장 신설 계획까지 들려왔는데 송도에 추가적인 신규 공장 신설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는 우상향을 더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국가스공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LNG 프로젝트 흑자 전환을 통한 실적 개선 전망이 나왔습니다. 호주 GLNG 프로젝트인데요. 내륙에 위치한 석탄층 가스전을 개발해 LNG 수출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흑자 전환을 비롯해서 올해 실적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장중에는 5만 원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6위부터 12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코, KL넷, 대우조선해양, 남해화학, 아시아나항공 5종목입니다. 예스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련된 회사고요. 지금 13%가 넘게 급등하고 장중에는 지금 한 20%가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하고 경영 컨설팅 수행을 위한 계열사를 설립한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장중에 좋은 흐름들 현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KL넷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블록체인 육성 기대감에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바로 삼성 컨소시엄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상한가 진입해 있습니다. 삼성 SDS 블록체인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KL넷 정부 육성 정책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상한가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대우조선해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대표의 자사주 매입과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사비를 털어서 자사주 1억 원을 매출했다라는 1억 원 샀다라는 소식이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노무라나 모건스탠리 등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매수세가 또 동반 유입되면서 증시 잘 달리고 있습니다. 남해화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13억 원 규모의 화학비료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매출액이 16.54%로 꽤 큰 금액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다음 아시아나항공 살펴보도록 하죠. 실적 개선 기대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7%가 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화물 단가 상승, 국제 여객 수송량 증가로 화물차 여객 두 부분에 강한 업황 개선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오늘 또 주식이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시 44분 지나고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급등주 눌림목 매매 강자 오현진. 시장 트렌드에 맞춰 저평가 기업을 뽑아내는 종목 발굴의 1인자 김지훈. 오늘 저는 일단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이곳으로 종목 상담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지훈 차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면서 종목 이야기 진입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김지훈 차장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먼저 말씀드릴 종목 SK 하이닉스 말씀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 최근에 주가 상당히 부진하죠. 근데 오히려 저점 매수에
구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늘장도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매출과 이익에 대한 올해 성장성은 분명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일단 올해 작년 4분기 실적이 D램 6.8조, 낸드가 2조 원 수준으로 D램과 낸드 부문에서 모두 견조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또한 D램이 4조, 낸드가 0.46조로 예상하고 있어서 D램과 낸드 쪽에서 매출과 이익이 여전히 좀 실적이 하방 경직성이 지지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낸드 가격 하락이 예상보다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낸드 가격 하락 둔화에 대한 우려는 주가에 좀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여전히 D램 가격 올해 상반기까지는 평균 판매 단가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 시장의 우려에 비해서 올해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2018년 예상 영업이익이 약 연간 18조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낸드가 작년 수준의 영업이익만 달성이 된다면 메모리 가격 상승세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 SK 하이닉스 단기 저점 구간에서 매수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중장기 목표가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1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상반기 내에는 계속 SK 하이닉스가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주가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어느 정도 좀 변동폭은 좀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상승 추세는 여전하다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트레이딩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그러면 나쁘진 않겠네요. 네, 좋은 가격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7만 원 초반대. 네. 특히나 오늘 미세먼지가 강하기 때문에 출연자분들께서 목 관리가 좀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어서 시청자분들 기침을 하실 때 살짝 돌려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강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세먼지 마스크 꼭 써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진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칼 역시도 자회사들의 실적 가치가 좀 부각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동사의 주가 상승에 상당히 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핵심은 항공자회사 대한항공하고 진에어가 되겠죠. 대한항공, 진에어 굉장히 환율의 영향을 또 받아서 지속적으로 좀 실적 개선을 받고 있습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워낙 LCC 쪽 저가 항공사들 저 같은 경우 항공사 이용할 때 저가 항공사 이용하십니까? 저 싼 거 이용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역시 가성비가 좋은 저가 항공사 중에 뭐 진에어, 제주항공과 더불어 탑티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에어가 상당히 실적이 좋고요. 실적이 지금 상장 이래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점 상당히 한진칼의 실적 모멘텀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인바운드가 여객 수요가 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 상당히 좀 매출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는데요. 점차적으로 회복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뭐 단체 관광객 이제 다시 받는다는 또 일부 뉴스도 나왔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중국 쪽에서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방금 말씀드린 IT 쪽 수출 작년에 지난달 수출 데이터를 봐도 상당히 수출 데이터 그때 견조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IT 화물 쪽에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다는 점은 대한항공이 IT 항공 화물 최강자거든요. 그래서 견조한 증가세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이요 제2 새로운 터미널을 개항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또 대한항공과 진에어에 대한 공동 운항 항공 확대로 승객 유치가 제2 터미널 때문에 상당히 좀 성장 동력으로 좀 작용할 전망이 있고 진에어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B737 4대하고 B777 2대 신규 기제 도입으로 20% 이상 캐파 공급 능력이 증가되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산 말씀드렸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 추세는 상반기에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의 핵심 수혜주라고 할 수 있죠. 풍산 말씀드리는데 풍산 역시 4분기 이익은 사상 최대 이익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린 건 역시 동 가격인데요. 가장 키포인트는 동 가격인데 2018년 평균 동 가격은 7,330달러 수준입니다. 전년도 6,070달러 약 40% 넘는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가격이 깨질 것이냐 깨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역시 핵심은 수요와 공급 측면입니다. 동 광산들이 지속적인 투자 감소로 공급이 좀 증가가 좀 제한적으로 돼 있고요. 글로벌 경기 회복과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확대로 동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 근로자의 임금 동결로 파업이 빈번해서 이 부분도 공급에 대한 부족을 좀 지속할 것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더 눈여겨보실 부분은요. 1월 달부터 중국이 동 스크랩을 상당히 수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수입 쿼터 수입을 하는 전체 량에 대해서 5.3% 수준에 불과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따라 연말엔 동 스크랩
크랩을 수입을 전면 금지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상당히 타이트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돈 가격 상승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 해서 역시 풍산 같은 경우는 돈 가격으로 인한 높은 가공 마진과 안정적인 방산은 또 계절적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멘텀을 받아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약 10% 넘는 2,92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어서 사상 최대로 지금 2,000억 순이익 달성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최근 주가가 견조하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의 모멘텀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현재 PBR이나 ROE로 봤을 때 자기 자본 순이익률로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 목표가 7만 원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보유하는 관점으로 보시지 않나 말씀드리고 신규 매수 관점보다는 기존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를 만약에 매수를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월중으로 한 25% 정도 올라온 것 같거든요. 네. 생각보다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네. 기존 매수자 같은 네. 경우에는 어때요? 가격 조정이 10% 정도 이내로 온다면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 한마디로 5만 원 이하 5만 원 정도로. 이하 정도면은 충분히 담아볼 만한 가격이 앞자리 되지 않나. 바뀌면 네. 한번 보자라고 네, 얘기해 그렇습니다. 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 LS 말씀드렸습니다. LS 최근에 주가가 견조하게 올라왔지만 여전히 신규 매수 관점이 좀 유효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분기는 역시 뭐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4분기 대비 2018년 1월 올해 1분기와 2분기 상반기 실적이 좋아질 것은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LS도 여전히 그 돈 가격, 아까 말씀드린 풍산과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상당히 그 추세를 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돈 가격이 30% 이상 강세를 지속되는 한 업황, 전방 산업에 대한 거시 환경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돈 가격 수혜되면 역시 LS의 자회사인 LS 전선의 전력선 시황 회복에 수혜를 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LS I&D 북미 강통신 사업이 상당한 호조로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북미 쪽. 그래서 그 노후 인프라된 부분, 그 전선 광통신 상당히 교체 작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있고요. 자회사인 LS 니코동 재련 역시도 돈 가격 강세의 수혜를 받을 전망으로 이 부분 상당히 자회사들의 안정적인 영업이익 호조가 LS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돈 가격 7,000달러 안착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7,000달러 수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LS 전선과 동재련 계열사의 매출액이 상당히 LS 성장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그 LS 전선의 하네스 모듈 사업부, 그러니까 LS EV 코리아 지분 47% 230억대, 그리고 그 손자회사 LS CW, 그러니까 중국의 하네스 모듈 법인 447억을 처분함으로써 상당히 구조적으로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좀 그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보여서 LS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매수가는 지금 현재 주가가 77,000원, 77,900원이요, 네. 지금. 75,000원 정도 아래서는 매수해볼 만하다고, 75,000원에서 76,000원 그 사이 구간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전히 중장기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까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네, 삼성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좀 11만 원대 중반까지 가파르게 오르다가 지금 10만 원 초반까지 올랐는데, 삼성전기도 상당히 좋은 올해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회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장 핵심 포인트는 역시 MLCC죠.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추세적인 가격 상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MLCC 글로벌 3사, 삼성과 애플, 화웨이가 가격 상승함에 따라 지금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MLCC 공급할 수 있는 1등 회사가 일본의 무라타, 2등이 삼성전기입니다. 근데 무라타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자동차 쪽 전장에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했어서 IT 그 하드웨어 스펙 경쟁에 따른 고도화를 삼성전기가 좀 온기로 좀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부가 매출, 아까 말씀드린 MLCC 쪽 매출 비중이 30%인데 이익 비중이 60%까지 좀 확대될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기판 사업부와 그 카메라 모듈 사업부가 상당히 갤럭시 S9 플러스 모델이 올해 상반기에 좀 출시를 앞당겨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에 따라 듀얼 카메라 본격 확대 채용으로 카메라 모듈 제품에 대한 믹스 개선이니까 이익 구조가 좋아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그 듀얼 카메라 채택됨에 따라 MLCC 고용량 고부가치 제품이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북미 거래선양 RF PCB, 그 리지드 플렉서블 그 PCB가 OLED 채용 계획 확대에 따라 2018년에 매출이 약 2배 이상 좀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전 사업부가 고른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삼성전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 좀 10만 4천 원대인데 10만 원 가격대면 무난하게 좀 매수할 가격이라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 목표가는 13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만 원 이하, 지금 10만 원 언더에서 한번 잡아볼 만한 삼성전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현진 팀장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일단 포스코 ICT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ICT 오늘 일단 상당히 좀 강한 흐름입니다. 6.58%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계열의 IT 서비스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주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그 공장의 설계나 제조, 유통 과정에 그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한 차세대 공장입니다. 포스코 계열사에서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실제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스마트 빌딩 사업에 대한 수주도 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고점을 한번 뚫었죠. 그래서 전고점이 이제 작년에 올해죠. 올해 초에 있었던 고점 부근 8,700원인데 이 8,700원 부근을 일단은 좀 뚫어낸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포스코 ICT 처음에 제시해 드릴 때 이제 목표가를 9,000원 정도를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일단은 9,000원 거의 근처까지 갔다가 약간 눌림인데 목표가 9,000원 그대로 유지를 한번 해보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최근에 있어서 약간 좀 개선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선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 9,000원 그리고 손절가 7,700원 초기에 말씀드렸던 전략 그대로 이어나가는 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신주입니다. 이 통신주 SK텔레콤인데 급등급락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배당락 이후에 힘이 약간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다가 반등했었는데 최근에 있어서는 다시 조금 밀리는 흐름이죠. 통신주는 장기적으로 보셔도 사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 그 CES 2018에서도 5G 기술을 좀 선보인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TV 방송국사와 제휴를 해서 미국에도 그 신규 서비스를 좀 진행하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신주를 항상 말씀드릴 때 이제 그 5G 주파수 경매가 올해 한 중반 정도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파수 경매가 진행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에 하나가 어쨌든 5G입니다. 그 5G 망을 공급할 수 있는 게 통신주이기 때문에 통신주 지금 한 종목 정도 들고 가시면 괜찮다고 보고, 사실 제가 지금 SK텔레콤을 리딩을 드리고 있지만 이 SK텔레콤뿐이 아니라 KT나 LG U+도 다 괜찮다고 보여져요. 다만 SK텔레콤이 이제 국내에서는 최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5G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어차피 차트로 보는 종목은 아니에요. 모멘텀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좀 홀딩을 해 나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28만 5천 원 그리고 손절선은 25만 원으로 좀 여유 있는 밴드로 잡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로만 설정을 하고 있으니까 가격만 기억을 하시고요. 편안하게 보유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D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AD칩스도 사실 좋은 흐름이에요. 이게 목표가를 한번 찍었다가 눌림인데 지금 위치에서는 매도를 하신 분은 다시 매수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재반등 가능하니까 보유해도 좋다 이렇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를 설계하고 또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삼성전자가 스마트 스피커를 올해 출시하고 또 로봇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AD칩스의 M코어 소프트 설계 자산은 그 삼성전자의 시스템 LSI 파운드리 사업부의 그 파운드리 서비스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아마 로봇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AD칩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작년 말에 자율주행과 웨어러블을 비롯한 사물인터넷 두뇌 역할하는 MCU, 초경량 반도체 2종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그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이 종목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팩토리랑 약간 관련이 있는 종목이에요. 또 성장주로서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지금 로봇 관련주라든지 이제 4차 산업 관련주들이 고점에 있는 종목이 많은데 이 종목은 지금 저점에서 들어 올리는 종목이에요. 가격적인 부담도 크게 없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터치를 했는데 일단 거기서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다시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2,900원, 손절가는 2,300원 전략으로 유지를 좀 해보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지금 은행주가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사상 최대의 이익을 시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은행주를 말씀드릴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리딩을 드리는 건 기업은행이지만 이제 꼭 기업은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은행주 한 종목 정도는 그냥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관점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은행주의 흐름이 이 기업은행도 좋지만 다른 은행주도 다 좋거든요. 다른 은행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은행주의 개수를 늘릴 필요는 없지만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은행주 한 종목 넣어가시는 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업은행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 그 올해 순이익 예상치가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 정도 증가한 1조 6천억 사상 최대의 이익을 좀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행이 원래 이름이 중소기업은행이죠.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좀 담당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출에 특화가 된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 그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금융채권 창구 조달 비중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은행주는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번 주 금통위예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그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FOMC가 그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금통위에서 국내 금리 인상 속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힌트 정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빨리 하겠다 이런 식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 은행주가 한 템포 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은행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금통위를 꼭 주목을 하셔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시점에서 뭐 이익 관점으로 보자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더 체크해드리자면 최근에 은행주가 많이 올랐지만 그 PER이 10배가 안 되고 PBR도 1배가 안 돼요. 여전히 밸류에이션으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추가 상승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그 가격 전략을 보시면요. 목표가는 17,500원 그리고 입절가를 16,500원으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16,850원이니까 홀딩 하시고요. 가격 전략대로만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그 LG이노텍입니다. 이 LG이노텍도 제가 제시해드린 다음날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목표가 16만 원을 터치를 했는데 이게 목표가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은 재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그냥 보유를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등했던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선 다시 한번 가격 매력이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LG이노텍이 올해 광학솔루션 분야에서 8,7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발표를 했죠. 지금 광학솔루션 부분에서 지난해 조합 1조 4천억을 신규 투자하게 됩니다. 지금 LG이노텍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을 때 최대 포커스가 전장사업이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LG그룹이 전장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수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두 종목이 LG전자와 LG이노텍인데 LG전자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대체적인 관점에서 LG이노텍을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언급드렸었던 투자 포인트 지금까지는 변한 부분 없어요. 그래서 LG전자와 LG이노텍의 주가 괴리가 좀 심하죠. 이런 괴리 좁히기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아이폰의 이제 공급 확대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광학솔루션 부분의 매출 개선 기대감 더해서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16만 원, 손절가 13만 원. 지난번에 설정해드렸던 전략 그대로 가겠습니다.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목표가를 터치를 했지만 매도하신 분은 재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은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 16만 원 다시 한번 노려보는 관점, 손절가는 13만 원. 이 정도 전략으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까지 지금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매수 포착 타이밍이 지금 시도 왔네요.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으로 가봅니다. 이성훈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아비코 손자를 주가 있습니다. 네.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 통신 방송 이 장비를 좀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 아비코전자에 대한 시장에서의 좀 평가가 많이 좋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주까지 좀 신고가를 기록했다가 잠깐 모두도 좀 하락세가 IT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가 나와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좀 매수를 다시 한번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는 인젝터와 저항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우선은 아비코전자의 부채 비율이나 어떤 재무적인 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부채 비율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29%에 좀 불과하면서 순현금 규모도 좀 빠르게 증가하는 점도 이 아비코전자의 어떤 이제 사업 가치나 이런 걸 보기 전에 좀 우선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IT 기초 소자 한마디로 저항기, 인젝터, 이 캐패시티 같은 걸 기초소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수요가 스마트폰, 영상, 가전기기 전장 최근에는 어플까지도 이 부분에 수요 부분이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비코전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MLCC죠. 이제 캐패시티에 이어서 이 저항기의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아비코전자는 삼성전기와 함께 국내 몇 개 안 되는 이 저항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같은 어떤 시장의 독과 좀 최대해서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한 180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작년 예상 대비해서 한 27%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역시 말씀드렸듯이 이런 올해 실적 기대가 이 스마트폰용 쪽에서의 사양이 좀 고사양화되면서 이 수동부품의 수요 증가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비코전자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매수가는 지금 9,420원인데 물론 9,640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 괜찮다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9,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아비코전자 오늘 매수 포착 타이밍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2270번님께서 영진약품 9,250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김준 차장님? 네, 영진약품 일단 비중은 20% 적당하고요. 가격도 지금 보니까 영진약품 수익권이신데요. 일단 영진약품 최근에 이슈가 의약품 안정처로부터 유토마외 용량 2% 허가됐던 품목 변경을 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좀 악재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영진약품 자체로 외국인의 수급은 좀 상당히 좋은 상태고요. 여전히 그 COPD 쪽 치료 신약이 미국 임상 2상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크게 영진약품, 그러니까 바이오 쪽 센티는 좋지만 이 좀 바이오 그러니까 주도주 트렌드에는 조금 비껴간 종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11,500원 선까지는 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조금 매수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으로 보시고 그때 또 기관 쪽에서 강한 순매수가 들어올 경우 좀 더 보유하시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익권 내에서 익절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익권에서 익절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0847번님의 문자입니다. 바이오스마트 5,700원에 20% 너무 오래됐습니다. 도와주세요 하셨는데 오현진 팀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바이오스마트 지금 시점에서 일단 보유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문재인 정부의 치매 정책 수혜주로 인해서 한번 기대감에 의해서 반등을 했다가 지금 그 모멘텀이 많이 소멸된 상황이에요. 바이오스마트는 지금 딱 제약주다 이렇게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제약 사업을 사실상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 섹터로도 어느 정도 포함된다라고 보는데 요즘에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이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 이전에는 그 가상화폐 관련주도 약간 분류가 됐었는데 그 모멘텀도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이 가상화폐든 제약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주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이제 평소에 실적을 이렇게 많이 나는 종목은 아니에요. 아주 미미한 실적 정도만 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제 기대할 만한 모멘텀은 없다. 다만 지금 홀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지지라인까지 왔기 때문이죠.
이 종목이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한 1년간의 차트를 봤을 때는 한 4,000원대 중반에서는 계속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주가가 4,700원입니다.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 나올 수도 있지만 4,000원 중반대에서는 지지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에 또 매수가가 좀 높으시고 오래 보유를 하셨으니까 지금 매도하는 것보다는 반등을 기다렸다가 나오시는 전략이 조금 더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홀딩하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를 잡으면 5,000원 정도까지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이평선이 모여있는 위치고 기술적으로도 고점이에요. 웬만하면 이 5,000원을 쉽게 뚫어내지는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반등을 기다려 보시되 목표가는 5,000원 정도, 5,000원 가면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나오는 쪽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500원 잡겠습니다. 이전에 저점이 이탈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4,500원이 중요한 손절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보유, 목표가 5,000원, 손절가 4,500원. 무조건 기다리지 마시고요. 반등할 때 비중을 줄여서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쪽으로 대응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적극적인 대응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절 지금 손실을 줄이는 손절이 필요할 때기도 하다라고 주셨고요. 종목 상담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차장이 준비해온 6번째부터 10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지훈 차장님 다음 종목 가볼까요? 네, LG화학 말씀드렸습니다. LG화학 최근에 주가 오늘도 상당히 신고가를 내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견조합니다. 역시 2018년도는 역시 LG화학 전지사업부의 가치가 재부각되는 시점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반기에 중국 1위 자동차용 전지회사인 CATL이 선전 증시에 상장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전 증시에 상장 예정 시가총액은 약 20조로 지금 LG화학 전지사업부의 가치는 이에 비교했을 때 한 8.5조 정도 수준이 되면 상당히 동사가 CATL보다 기술력이나 캐파, 2차 전지 생산 캐파 능력을 봤을 때 모두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면 LG화학의 그 전지사업부가 가치가 좀 재부각되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EV 쪽, 그 전기차 쪽 배터리 매출액이 50% 넘는 고성장하는 부분 상당히 고성장 구간에 진입하고 있고 하반기에 전기차가 지금 신차 모델이 본격적으로 출하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가 계속적인 그 전기차 모멘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부진했던 PVC 마진은 기초석유화학 제품 그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제품 판가와 원재료 가격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좀 반등 추세에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연말부터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올해 그 페놀과 BPA 쪽 스프레드도 여전히 급등으로 다운스트림 그 석유화학 제품들이 스프레드가 상당히 견조하다는 점 LG화학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ECC라 해서 에탄 크래커 증설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었는데 근데 에탄 크래커 증설에 크게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다운스트림 말씀드렸듯이 제품 시장이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올해도 여전히 매출액은 27조 5천억대, 영업이익 3조 1,590억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7% 넘는 성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중장기 목표가 50만 원까지는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네, 컴투스 말씀드렸습니다. 컴투스가 역시 4분기에는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 컴투스 그때 앵커님 말씀하신 신작에 대한 모멘텀부터 있었죠. 먼저 말씀드리면 컴투스가 이제 그 상반기에 뭐 스카이랜더스 모바일과 히어로즈 워 2, 그 다음에 체인 스트라이크, 버디 크러쉬, 댄스빌 등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업데이트되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전히 가장 핵심은 서머너즈 운영 노하우와 해외 확장성에 주목하는 시점이라 그래서 글로벌 원빌드 정책을 고수하면서 출시 국가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그 서머너즈가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워킹데드 원작자가 설립한 미국 스카이바운드 설립자와 서머너즈 IP 확장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로 서머너즈가 세계 그 관과 콘텐츠가 한층 풍부해져 그 MMORPG가 스토리가 풍부해질수록 북미와 유럽 쪽에서 흥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글로벌 매출 확대에 상당히 기여할 전망입니다. 연간 매출액은 5,837억, 영업이익은 2,164억으로 YOY 대비 약 15% 이상 매출과 이익이 증가한다는 상당히 견고하다는, 매출과 이익이 견고하게 증가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상반기 역시 말씀드린 스카이랜더스 모바일 쪽의 모멘텀, 그리고 하반기에는 MMORPG의 신작 개선 기대, 그리고 게임빌에 대한 대작 게임들이 그 컴투스와 크로스 프로모션 진행으로 동사의 해외 확장성은 여전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18년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도 퍼 9배 수준이라
게임 업체들 계속 해외 그 수출 모멘텀을 받고 있거든요. 컴퓨터 수 상당히 좋은 그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 수도 지금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3만 원 이하로는 안 내려가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주가 하방이 좀 경직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3만 원 수준에서.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CJ 말씀드렸습니다. 좀 지주사들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CJ도 여전히 좀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줄 것이다. 이익 기여도가 가장 큰 CJ 제일제당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쪽과 소재식품 쪽이 상당히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그 브라질의 그 셀렉트라란 그 자회사가 실적 편의 효과로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역시 핵심 자회사 그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공격적인 신규 출점으로 5,396억으로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약 32% 증가했다는 점, 상당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그 규제 환경에 대한 변화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 대응으로 자회사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를 동시 보유한 CJ대한통운 지분을 통합 결정했고요. 손자회사 CJ대한통운의 자회사를 CJ건설 흡수합병을 통해 지배구조를 단순화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CJ푸드빌의 그 카페 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가 물적 분할 결정으로 공격적으로 좀 출점을 기대하고 있어서 CJ푸드빌이 또한 그 비상장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와 맞먹는 비상장 자회사 중 주요 성장축으로 좀 재부각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상장 자회사의 비중이 63% 상당히 높은데요.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자체 모멘텀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대한 가시화되기까지는 실적 모멘텀이 대비 상장 자회사에 비해서 메리트는 좀 낮다고 판단하지만 여전히 연간 영업이익이 29조 9,700억대, 영업이익은 1조 8,200억대라 현재 주가 수준에서 좀 부담 없는 수준에 충분히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CJ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고요. CJ가 주가가 지금 많이 눌려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제 두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도 역시 지주회사인데요. 4분기 매출액 4조 9천억대, 영업이 2,600억대로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하는 좋은 소실적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좀 CJ와 다르게 자체 사업부가 상당히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부가 제품, 그 전자사업부가 고부가 제품 다변화로 전방산업, IT 산업의 시장 강세에 따라 상당히 모멘텀을 받고 있고요. 두산 모트롤이라는 또 자회사가 있는데 중국 굴삭기 시장의 빠른 회복 수혜로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2018년에 상당한 실적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업 연료전지가 한국 난방공사의 동탄지사 연료전지 그 수주 등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세점 또한도 6월 구조조정 효과로 소폭의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핵심은 전자사업부인데요. 전자사업부가 그 연료전지 핵심 부분이 스택용 전극이 신사업부인데요. 스택용 전극과 자동차용 플렉서블 플랫 케이블이 진출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점 쪽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연료전지 흑자 전환으로 좀 자체 사업부가 영업이익 약 40% 넘는 실적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300억대에서 약 700억대까지 올해 2분기에는 약 900억대까지 영업이익 레벨업을 기대를 하고 있어 상당히 두산 그룹도 지금 상당히 실적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연료전지가 그 대기 중인 중대형 프로젝트가 수주가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좀 영업이익이 15% 넘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역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도 강화, 그리고 정부의 2030 재생에너지 계획에 따라 연료전지가 이 초기 투자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연료전지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산의 주가는 항상 두산중공업에 대한 우려로 부진했지만 최근에 역사적 밴드 하단 수준이고요. 두산의 순자산가치 대비 49% 할인돼서 거래 중이기 때문에 올해 전체 매출도 약 19조 5천억대로 10% 가까이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도 1,432억대로 7%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현재 두산은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매력적인 가격대다. 두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2만 5,500원대거든요. 지금 매수가 지금 괜찮아요? 아니요, 12만 원대 초반, 그러니까 11만 7천 원에서 12만 2천 원 가격대면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한 1,500원 하락했는데 이렇게 한두 번 정도 더 빠져 내려갔을 때 5% 한번 정도 가격 조정이 온다면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5% 할인된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가볼까요? 네, 코오롱 인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오롱 인더 역시 고객사, 그러니까 글로벌 북미 고객사와 삼성의 그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 일정에 대한 지연 가능성에 대한 루머,
역시 루머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만 확인해 본 결과는 역시 5월 달에 CPI를 그 투명 PI 필름을 성장 동력으로 채택한 이후 계속적인 독자 개발을 했고 2018년 올해 1월 달에 기계적으로 완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 스케줄에 차질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고객사의 그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 일정과 맞물려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CPI 필름의 대폭 물량 출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그 폴더블 스마트폰 스펙과 관련해 CPI를 포함한 하드웨어 쪽에 결격 사유가 없다는 점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최종 양산 시기의 추가 지연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양산 시기는 6월 이후 CPI를 양산하기 때문에 출시 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고 펀더멘털에 전혀 훼손되는 부분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역시 CPI 필름 관련돼서 말씀드렸고 기존 사업, 산업자재, 증설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이 확대되고 이례적 사업 손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화학 쪽은 방금 좀 전에 화학 쪽은 말씀드렸듯이 다운스트림 쪽 상당한 호조로 화학 부분 코오롱 인도도 견조한 스프레드 마진은 코오롱 인도의 기초 석유화학 제품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 쪽은 계절적 성수기 도래로 패딩에 대한 수요 증거로 패션도 그 매출과 이익이 나쁘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CPI 출시를 통한 신규 성장 동력 확보이 최근 주가 하락으로 그 PBR, 그러니까 주가 순 자산 비율 0.9배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는 대규모 실적 턴어라운드의 원년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의상향의 흐름을 기대해 보겠고 8만 원대 초반권인데요. 중장기 목표가는 10만 원까지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코롱인더까지 들어봤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5종목 바로 가볼까요? 네, 오픈베이스 신규로 한번 편입하는 종목인데요. 일단 오픈베이스가 제 위치상으로 괜찮다기 때문에 한번 편입해보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베이스는 컴퓨터 통신 장비와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 업체입니다. 주요 대기업을 고객으로 IT, 아웃소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안과 네트워크 관련 교육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업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AI 탑재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베이스의 그 통합 솔루션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트워크 보안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블록체인 적용 확대에 따른 수혜 역시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4차 산업 관련된 모멘텀들을 다수 보유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픈베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좀 추세적으로 이제 깨지지 않은 약간 수렴이 나타나고 있는 위치에서는 다시 한번 상방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종가 부근 한 3,480원 정도 마감 예상되는데요.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3,200원 전략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이제 4분기 매출에 대한 기대감 일단 있다라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 안전장비 기업이죠. 삼성의 실적이 조금 반영된 부분 역시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있어서 이제 힘이 약간 좀 약해지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특정 업종의 주가의 힘이 좀 쏠리다 보니까 실적주가 조금 소외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이 사실상 시작됐다라고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관련주가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모습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는 약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장에 양봉 띄우면 생각보다 빠른 회복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해드렸던 가격 전략은 목표가 18,500원 그리고 손절가 16,500원입니다. 가격 전략 그대로 유지를 하고 좀 홀딩해보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코맥스 보겠습니다. 코맥스는 스마트 홈 업체죠. 이번 CES 2018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시큐리티, 사물인터넷 분야의 사업 협력을 약속을 했습니다. 코맥스는 지금 AI 스마트 홈 서비스의 강점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이 AI 스마트 홈 서비스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기기가 먼저 이용자를 인식하고 또 음성 명령을 해석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 관련 그리고 홈 사물인터넷 육성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코맥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최근에는 약간 눌림이긴 한데 지금 뭐 하락 추세로 바뀌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위치에서는 여전히 정배열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시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 8,000원, 손절가 6,500원 정도 설정해 드리니까요. 가격 전략 한번 기억하시고 홀딩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요즘 여행주 상당히 좋죠. 전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하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연결 매출액 1,700억, 영업이익 150억, 기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하나투어의 그 패키지 송출객 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SM 면세점의 적자가 항상 문제였는데 이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그 중국 소비주들의 투자 심리가 어쨌든 개선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행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무엇보다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상당히 좋죠. 최근까지 쌍끌이 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고점이 11만 6,500원이었는데 전고점 돌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고점만 뚫어내게 되면 목표가였던 12만 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12만 원대 한번 노려보도록 하고요. 목표가 12만 원, 입절가 10만 원으로 일단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좀 보유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삼성 SDS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는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는 가장 흐름이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부분입니다. 클라우드와 그 스마트 팩토리 부분의 사업 호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장에 이제 반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의 급등 이후에 지금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는 모습이거든요. 시장이 흔들려도 이 종목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5일 이평선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 오늘장에도 약간의 조정이 나왔지만 밑골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지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당연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나 스마트 팩토리 계속해서 부각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또 4차 산업 핵심의 그 솔루션과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간에 복합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삼성 SDS는 실적 전망, 수급, 모멘텀 모든 부분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당연히 홀딩하도록 하고요. 제가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목표가를 28만 원까지 한번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입절가 설정을 하지 않고요. 보유하시면서 목표가 28만 원까지 한번 추가적으로 달려보는 것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S는 조금 더 들고 가도 좋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현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분도 안 남았는데요. 코스피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2,504포인트대에서 지금 마감이 예상됩니다. 2,500선은 지금 넘겨서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으로 보시면 2,511포인트 저점은 2,400선대입니다. 위아래로 그렇게 변동폭이 오늘 크지 않았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하는데 여전히 매수 물량은 적습니다. 개인이 657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소폭 상승 이어가고요. SK하이닉스가 낙폭이 좀 큽니다. 72,700원대까지 빠졌네요. 현대차가 1,000원 상승하면서 15만 5천원, 포스코 1.55% 빠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자, LG화학 오늘도 괜찮고요. 네이버도 1.1% 올라갑니다. KB금융 약보합, 나머지 종목도 특히나 삼성생명이 4%대 급등이 나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90포인트까지 안착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3%나 올라가는데 일중 흐름 역시나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891포인트대, 현재 포인트대까지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어떨까요? 오늘 외국인이 많이 삽니다. 1,717억 원 사고 있습니다. 개인, 기관 동반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지금 1, 2,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26%, 2%, 4% 올라가고요. 바이로메드 상한가 유지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 종목 빼놓고 모두 급등이고요. 펄어비스만이 1.42% 하락하면서 오늘장 마감이 예상됩니다. 월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역시나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급등 흐름이 또 나타났습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아니면은 바이오주가 워낙에 선전하는 걸까요?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차장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장 일단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쪽 역시 코스닥하고 코스피 양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왔나요? 들어왔습니다. 예. 네, 역시 외국인 쪽 수급을 좀 보셔야 되고요. 지금 그 기간에 좀 계속 팔고 있죠, 코스닥에. 예. 여전히 좀
금융투자 그때 말씀드린 뭐 자기 그 고유 계정이라든지 그런 쪽 계속 매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좀 그 바이오 가열된 쪽보다는 좀 종목별 확산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말씀드린 뭐 화학 쪽에도 상당히 견조한 그 주가 추세를 자랑하고 있고요. 포스코 같은 철강 쪽에도 상당히 견조한 부분을 보고 있어서 종목별 확산 국면이라서 바이오 쪽에 너무 욕심 부리시기보다는 이제 업종별로 그러니까 그 매출과 이익이 작년 대비 올해 증가하느냐 그런 아이템을 봤을 때 철강 쪽, 화학 쪽, 미디어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매수를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일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수익을 한번 실현하고 가셔도 워낙 좀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지금 비이성적인 과열 국면으로 보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어서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익 실현하고 가시는 부분이 낫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수익 실현을 해봐도 되는 지금 시점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일 텐데요. 코스피는 2,500선에 안착했습니다. 0.29% 오른 2,503.69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890선도 넘었습니다. 이제 900까지 8.4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12% 올라가면서 891.6포인트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도 아마 하락세로 마쳤을 것 같은데 역시나 2원 10전 하락했습니다. 1062원 7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월요일장 여기까지 체크하도록 하죠. 조금 전 장중 만나보신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제네신 종목이 무려 109.94%, 2배가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메르시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석 PB, 삼성바이오로직스 57.57% 상승이고요.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해성산업 33.86% 올라갑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클러번 금융센터 김상진 팀장, 한국가스공사 20.24% 오름세입니다. DB금융투자 버머지점으로 가봅니다. 이영환 차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제넥신, 해성산업, 특히나 제넥신은 지금 2배 넘게 올라왔고요. 해성산업도 이제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두 종목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요? 예, 일단 제넥신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이 묻지마 제약 바이오 강세 시장인데요. 특히 오늘 강했던 유사업종인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설사 현재 이익이 나고 있진 않더라도 기술력은 어느 정도 입증된 그런 이제 신약 개발 업체들 쪽으로 엄청나게 현재 매수세가 좀 쏠리고 있는데요. 제넥신도 일단은 내재적인 가치 측면보다는 그런 좀 약간 묻지마 쏠림 현상 그런 측면에서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현재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다면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경우를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제넥신 같은 경우는 7만에서 8만 원 사이에 좀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일단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변동성이 상승 방향으로 좀 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그 후로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상승세가 아무래도 개인들의 매수세로 좀 견인된 측면이 좀 컸었는데 이제 주가가 제넥신 같은 경우 많이 오르면서 시총이 한 2조 가까이 그렇게 이제 다다르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 봤을 때는 한 10만 원 전후에서는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의 그런 매매 동향에 따라서 좀 추가 상승 가능성을 살펴봐야 향후 또 예측이나 대응 전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고 10만 원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이번 주 중으로 또 돌파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후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매매 전략은 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성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끝으로 드러난 호재는 아직 없습니다. 사실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유가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결과가 더 중요한데 그래도 이제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면은 일단 올해 8월경에 호텔 신축 호텔 완공 시 매년 4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향후 20억씩 20년 동안 발생합니다. 일단 이 회사의 연간 평균 이익이 그동안 30억 내외인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이 금액은 충분히 좀 의미가 있는 수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산 재평가의 가능성, 그리고 거래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이제 잠재적인 호재성 모멘텀이 시장에서 좀 인정받기 시작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주가가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오르긴 했지만은 충분히 현재로서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이고요. 자산 가치만 놓고 봤을 때 25,000원까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만 이 주식은 좀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긴 호흡으로 좀 지켜볼 만한 주식이니 혹시 이제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 계시다면 편안하게 좀 지켜보시라.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나 해성산업 같은 경우에 보유 기간이 조금 길었는데 역시나 더 가지고 편안하게 가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영환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의 일정과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고요. 내일의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장에 대한 대비를 간략하게 해볼 시간인데, 차장님 내일은 어떻게 한번 장을 볼까요? KRX 300 지수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232종목 그리고 코스닥 68종목으로 구성된다고 정부의 그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밝혔는데요. 산업군별로 누적 시총 80% 이내, 그러니까 상위 30%, 거래대금 상위 80% 이내 종목을 선정하는 데 특징이고, 뭐 에너지, 소재, 헬스케어 등 9개 산업군별로 분류해 종목을 담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전히 그 중에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게요. 코스피 200에 들어있지 않은 종목인데 KRX 300이 판이 가능한 종목으로, 코스피 종목으로는 필라코리아, NH 엔터테인먼트, 롯데하이마트, 지역 난방공사가 되겠는데, 이 중에 롯데하이마트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시장의 심리가 정책이 공개되기 전에 기대감으로 반응하는 만큼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코스닥 쪽 역시 기간의 수급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KRX 쪽으로. 그래서 KRX 300에 좀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은 CJ ENM, 뭐 HLB, 컴투스, 텔콘, 서울반도체, 포스코, 캠텍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 CJ ENM과 아까 말씀드린 컴투스 같은 종목, 그리고 포스코, 캠텍, 전기차 관련한 수혜주가 좀 KRX 300 내에서도 실적과 그 수급 모멘텀을 좀 받을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KRX 신규 편입 예상 종목들 지금 뭐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시장에서 궁금해야 하는 건 코스닥의 질주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건데, 900은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지금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문제겠죠. 어떻게 지금 투자를 가져가야 돼? 아까 좀 정리를 할 시점이가 한 번 정도는 정리할 시점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좀 더 해볼 수는 없을까요? 코스닥에 대한 비중을 정리하라는 관점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역시 바이오주에 대한 정리 관점을 말씀드리고, 종목별로 그 업종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 그 실적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산업재 쪽이라든지 미디어 관련 업종, 그런 전기차 관련 업종들은 이제 계속 올해 이제 실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종목별 좀 포트폴리오 분산과 순환매 차원으로 좀 종목 그 포트폴리오 좀 교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의 코스닥 실적 모멘텀 가진 종목들, 바이오 외에 주가가 덜 오르는 종목들은 좀 더 추가 보유하셔도 충분히 그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이 사실 질주를 하는 이유는 바이오 제약주들의 워낙에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이 외의 종목들, 덜 오른 종목들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살짝 단기 변경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볼만한 종목들 저희가 짚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내일 당장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산이 되겠는데요. 두산의 최근 수급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좀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연료전지와 그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 부분이 계속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것이고, 두산 역시도 정책적인 수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멘텀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LS 말씀드렸습니다. LS 계속 원자재 가격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원자재 가격 상승 추세에 더불어서 돈 가격이 견조하고, LS 역시도 LS의 자회사들의 실적 모멘텀이 견조하기 때문에 LS 같은 경우 두산 움직임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상당히 수익률 관점이 제고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 목표가 한 10만 원 정도 지금 제시를 해주셨는데, 사실 김준 차장 같은 경우엔 기간을 한 석 달 정도 여유 있게 두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로 두시겠습니까? LS도 주가를 제가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3개월은 기본적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LS 같은 경우는 크게 이렇게 조정을 심하게 받거나 그러니까 최근에 조정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하방 경직성도 상당히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뭐 하락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있습니다. 매수해서 뭐 급등을 기다리기보다는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런데 한 종목만 더 짧게 뭐 오늘 추천해 주셨던 종목 중에서 내일 볼만한 종목 있다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네. 괜찮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 될 타이밍이에요. 컴투스가 좀 최근에 하방 경직도 좋고요. 하방 경직성도 좋고요. 상반기에 좀 그 아까 말씀드린
체인 스트라이크, 히어로즈 어투, 뭐 상반기 스카이 랜더스 모바일 등 실적 모멘텀을 받을 점만 아니라 컴투스, NC소프트 지금 주가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 같은 생각보다 부진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실적 모멘텀 올해 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 컴투스도 게임주 기간에서 컴투스와 NC소프트 계속 관심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컴투스도 단기 매수 관점에도 상당히 좀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워낙 오르면 또 빠르게 또 탄력적인 종목이라 컴투스도 오늘 좀 신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3만 원대 초반에 있는 컴투스 신규 매수 관점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메리시정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지훈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